한국일보에서 의뢰해서 한국 리서치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앞으로 노동시장의 방향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했더니 20대 41%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격차를 현 수준으로 두자라는 답을 했습니다.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힘들게 정규직이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숨을 쉬셨어요, 장 작가님께서. 네. 제가 물론 그 주장에 동의하진 않죠. 네. 물론 그 주장에 동의하진 않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는 심리, 그 배경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젊은이에 대해서 그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 어디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어디가 좀 비판을 받을 것인지 정확히 설명을 안 하면서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글러먹었다는 태도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요. 되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 결과의 공정함이 있고 또 하나 과정의 공정함이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이렇게 노동시장이 이원화된 게요. 이미 한 세대가 됐습니다. 비정규직이 막 도입이 된 게 외환위기 때부터였고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극적인 건데 거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봐도 됩니다. 거의 사회적 합의가 어떤 합의냐면 한국 노동시장이라는 건 비정규직 노동시장이라는 게 있고 정규직 노동시장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말로 드러내진 않지만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쌓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의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아마 감각은 이 이원화된 노동시장만을 보고 자란 분들의 감각은 이럴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회적 합의가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진입하기 쉽고 퇴출하기도 쉽고 들어가면 처우가 별로다. 그리고 정규직 시장은 들어가면 처우가 좋은데 진입하기 어렵고 들어가면 나오기도 어렵다. 이런 두 가지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게 정규직 시장을 갔을 때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가가지고 한 직장에 비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임금이 확 높아졌다. 이러면 그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건 결과의 정의는 추구한 것일 수 있겠으나 과정의 정의는 이렇게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이거를 그렇게 막 부정을 정면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약간의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 제가 여기에 그 주장에 제가 찬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겁니다. 어떤 직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싸운다라고 할 때 양쪽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거기 정규직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져서 올해 취업 재수를 하고 있는 구직자도 있을 것이고 재작년에 떨어져가지고 3년째 구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직자도 있을 겁니다. 이 당사자를 제외해놓고 그 직장 안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갖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갑자기 정규직화하면은 거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저희가 마트에서도 계산대 줄 오래 섰는데 옆에 갑자기 마트 문 열려가지고 누가 슉 와가지고 계산하고 가면은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네. 이거를 불공정한 게 아니고 당신이 참아라라고 그것도 굉장히 절박한 처지에 있는 구직자한테 그렇게 저는 그 젊은이들한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문제 복잡하다 이 정도로 좀 물러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사한 일을 한다면 유사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 원칙이 더 좋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수학을 98점 받은 사람하고 96점 받은 사람하고 98점은 붙어서 일을 하지만 96점은 떨어졌겠죠. 하지만 그 일 자체는 98점을 받던 96점을 받던 별 상관이 없는 일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원칙이 도입이 돼야 우리 청년들이 젊은 청춘 전부를 취업 준비와 대입에 몰입해서 제가 볼 땐 일부 낭비가 되고요. 조금 더 여기서 해방돼서 조금 자유롭고 재능과 취미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모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할 때 이제 극렬히 반대하던 정규직 노조원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운상쇄 평등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굳이 따지자면 좋아하는 입장이고요. 어떤 제품을 둘이서 만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와 B가. A는 좋은 기계를 가져서 2배를 만들고 B는 별로 나쁜 기계를 가져서 2배를 못 만듭니다. 그러면 A가 좋은 기계를 가졌으니 2배의 임금을 받아야 되느냐? 대답은 NO입니다. 기계가 좋았잖아요.
근데 A가 손재주가 좋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재주가 좋아서 2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B보다. 그러면 2배를 받아야 되느냐.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운상세 평등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첫 질문에 대한 답이 노라면 어떻게 뒤가 yes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재주, 재능 이런 건 모두 다 타고난 것. 물론 노력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노력이야말로 가장 타고난 재능입니다.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적절한 관심과 롤 모델을 보고 함양 가능한 자질인 것이죠. 저소득층에 태어날 경우에는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노력을 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물론 저소득층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이 학생의 나쁜 운이겠죠. 나쁜 운으로 인한 모든 불평등은 그 사람의 일과 레저에 대한 선택을 고려한 다음에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네. 그 입장이고요. 재능과 노력에 더 많은 가치를 줄 필요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극심한 임금 격차는 있을 필요가 없고 네. 왜 노동을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높은 임금이라는 상을 타기 위한 경주로 만들어서 동료 노동자가 그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데도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게임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